안녕하세요. 장애인 방문 집합 정보화 교육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비대면 온라인 강의 정복하기 강의를 맡은 오은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집합 교육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갈수록 교육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에게 온라인 강의 진행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볼 내용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기본에 대해 이해하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강사님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온라인 강의 플랫폼 이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설계하고 강의안을 제작하는 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도 대면 강의만큼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될 정보화 교육 강사님들과 함께 먼저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기본적인 건 알아보고 시작해야겠죠. 비대면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계,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이어서 올해까지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두 예상하고 계시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삶의 큰 변화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바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마스크가 생활화된 것인데요. 여러 변화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이슈는 꼭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쇼핑도 음식 배달도 직장에서 하던 회의도 그리고 회식조차도 모두 실제 대면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게 이제 점차 익숙해집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저는 단연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정된 공간인 강의실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편안한 공간인 모니터와 카메라 앞에 앉아서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요. 그럼 코로나 시대의 변화한 교육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변화된 학습 환경은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작년과 올해 초중 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교차로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 보셨나요? 이런 형식의 교육 방식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대면 수업으로 병행해서 양쪽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많은 교육 현장에서 미래형 교육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기존 대면 교육만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줌, 팀즈 등과 같은 외국에서 만든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비롯해서 구루미, 네이버 웨일온, 리모트 미팅 등과 같은 국내에서 개발한 플랫폼까지 아주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온라인 교육을 더욱 편리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에서 점차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비대면 회의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접근성이 또 좋아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기회와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자신의 공간에서 편리하게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열리는 포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이처럼 온라인 교육은 원거리 등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초기 온라인 교육이 시행될 때에 비해서 강의 주제도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요리 교실도 있고 꽃꽂이 수업, 명상이나 요가, 그리고 각종 운동 클래스들까지 온라인 교육의 주제도 과거에 비해서 다양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비대면 교육이 이렇게 점점 인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학습자도 모두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앞서 살펴봤듯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잠시 코로나19라는 이슈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대신할 그저 일시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이어갈 좋은 장점을 가진 교육 방식인 거죠. 풍부한 장점을 가진 비대면 온라인 교육, 그럼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로 말 그대로 강사와 학습자가 다른 장소에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웹캐스트, 웨비나, 버추얼 클래스가 그 종류입니다. 각 강의는 참여 인원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즉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웹캐스트는 비교적 낮은 상호작용과 다수의 참여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교육입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웨비나는 중간 수준의 상호작용과 중간 정도의 참여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학습자와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교육 중에 쌍방 소통이 원활하기보다 강사의 강의가 일부 진행된 이후에 혹은 종료 직전에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클래스는 높은 상호작용과 소수 참여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 및 참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진행 방식입니다. 이번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먼저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마치 이 교육이 대면 교육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감을 느끼도록 설계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감이란 무언가가 어딘가에 꼭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닌 화면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지하는 실제감을 감소시키고요. 특히 실시간이 아닌 녹화된 이러닝에서 이는 더욱 심화됩니다. 실제감 부족은 학습자의 관심이나 참여를 저하시키고 이는 교육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 실제감을 높이는 교수 설계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보통 일방적인 말하기와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없이 홀로 독립된 공간에서 학습함으로써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만큼 더욱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미리 살짝 말씀드리자면 강의 후반에 제가 몇 가지 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은
대부분 독립된 공간에서 홀로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학습자의 주의를 빼앗을 만한 다양한 요소가 주변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TV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서 교수자나 운영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경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게 비대면 교육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고 학습 효과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할 때 학습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습자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후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강의 소통하기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셨으니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강의를 하실 강사님의 비대면 교육을 위한 준비할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모두 괜찮습니다. 혹시 댁에 여분의 노트북이 있거나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혹은 헤드셋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물론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면 웹캠을 구매하셔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컴퓨터가 있고 마이크,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고요. 뒤에 조명도 준비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자의 편리함을 위해서 컴퓨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기에 모니터가 2개인 게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의를 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이용하실 경우에 내장된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웹캠을 구매하셔야 할 것 같고요. 노트북 중에도 카메라 화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웹캠을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웹캠은 너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연결도 잘 되고 화질도 좋으니까 잘 검색해 보시고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역시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외부 장치를 사용하실 때 훨씬 또렷하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잡음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학습자들이 듣기에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향 개선을 위한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선택해서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게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헤드셋이나 음성 송출이 가능한 이어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조명을 사용하는 건 필수는 아닌데요. 좀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강사의 얼굴이 뽀샤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명을 이럴 때는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독서등 같은 스탠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다 살펴보셨고요. 본격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볼까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먼저 학습자와의 아이 컨택입니다. 대면 교육에서는 충분히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교육에서 강사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해 있어야 학습자와 강사 간 아이 컨택이 가능합니다. 흔히 많은 강사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강사 자신의 얼굴이나 학습자들의 얼굴, 그리고 강의 자료 등에 시선을 두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수자와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시고 항상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의 경우 더욱 명확하고 또렷한 발음과 발성이 필요합니다. 대면 강의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 등으로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보 전달을 할 때 비언어적 요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의 경우 이런 비언어적 요소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욱 정확하고 명확한 발성이 필요하겠죠. 평소보다 발음과 발성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때 사전 마이크 점검은 필수입니다. 강의 직전에 소리를 크게 내서 목을 풀어주거나 미리 얼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안면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진행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강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대면 교육과 동일한 시간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자가 최대한 집중이 가능한 시간은 15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15분에서 20분 내외마다 학습자에게 주의 환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참여를 유도할 만한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는 건 저희도 지겨울 때가 있죠. 그래서 강의 안으로 준비한 PPT 슬라이드 한 장당 30초에서 40초 내외로 강의에 사용해서 학습자들이 똑같은 화면을 오랫동안 보는 걸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을 통해서 지겨움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흔히 비대면 교육은 학습자가 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비대면 교육의 피로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집중해서 계속 응시해야 하고요. 디지털 장치로 들리는 강사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면 교육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간을 구성할 때 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정말 다양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줌, 구글 미트, MS 팀즈와 같은 국외의 플랫폼이 있고요. 리모트 미팅, 구루미, 네이버 웨이론과 같은 국내에서 개발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개인의 편의성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오늘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웨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새롭게 만든 웨이론은 먼저 웹 브라우저의 한 종류인 웨일 브라우저 설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에 접속해서 웨일 브라우저를 검색한 이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단 교육에 참여할 학습자도 웨일 브라우저를 모바일이나 PC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다행히 무료로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며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은 500명입니다. 이 부분이 웨이론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PPT 강의안을 학습자들과 함께 볼 수 있으며 채팅이나 화이트보드 기능 등으로 학습자들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웨이론의 기능을 살펴보셨으니까 저랑 함께 웨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전에 설치하신 네이버 웨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웨일 접속을 하면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비디오 카메라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에 들어가서 웨일론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회의 시작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회의명은 지금 웨이론 화상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 명칭이나 주제 타이틀을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든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주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전용 회의실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전용 회의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맞는 코드가 전용 코드가 나오는데 뭐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뭐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기실은 말 그대로 학습자들이 회의실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대기를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회의 링크를 받으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회의실로 들어오지 않고요. 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강사님들이 수락을 해줘야 회의실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 또 역시 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대기실을 사용하시면 강사님들이 일일이 수락을 해주기가 조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원이 작을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두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제 얼굴이 나오네요. 여기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이 카메라 제 얼굴이 보기 싫어요. 끄셔도 상관없어요. 카메라를 켜셔도 되고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끄고 켜고 끄고 켜고 기능이 가능하고 마이크 역시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참가자명은 저처럼 오은미 강사라고 작성을 했는데 되도록 실명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강사님들은 강사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함 뒤에다가 꼭 강사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학습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은미 강사라고 저는 작성을 했고 배경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배경을 보면 지금은 현재는 그냥 뒷 배경이 그냥 하얀 배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배경을 가상 배경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른거리지 않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배경이 없는 걸로 선택해서 회의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입장을 하면 지금 바로 상단에 점점점 3개 써 있는 부분에 보면 회의 정보를 복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회의 정보를 복사하시고 이걸 학습자들에게 보내주셔야겠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뭐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도 한번 제가 지금 초대해 볼게요. 물론 학습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로서 입장을 할 건데 카메라는 잠깐 끄고 입장을 할게요. 자, 입장하니 참여자 1이라고 해서 한 명이 입장을 했네요. 여기 보면 지금 화면은 강사와 참여자가 동시에 보이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바꾸실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면 화면을 탭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뷰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저는 대체로 강의 모드로 일단 해놓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거는 바꿔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참여자가 지금 참여자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학습자의 이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참가자를 눌러주시면 참가하는 학습자들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참가자 옆에 보시면 참가자 명을 강사님들이 직접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여자가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강사님이 직접 홍길동이라고 참여자 명을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참여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지 않았는데 카메라를 사용해 주세요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참가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참가자를 누르면 참가자 목록이 뜨고요. 다시 누르면 참가자 목록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채팅도 한번 해볼게요. 채팅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여기 누르면 모두에게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가자 한 명에게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팅을 하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선택해서 채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채팅을 해볼게요.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입니다. 라고 채팅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채팅 보내고요. 채팅창 역시 이게 옆에 있는 게 계속 두시고 강의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게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두시고 하셔도 되는데 화면을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참가자들 얼굴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채팅창 역시 눌러서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리액션 기능도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발표를 아주 잘하신 분에게 박수를 쳐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엄지척 날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액션 기능으로 학습자들에게 이렇게도 전달해보세요. 발표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하고 손을 흔드는 기능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미소를 띄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 웨이론을 사용하실 때 학습자들에게 미리 이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박수 치는 거랑 손 흔드는 거랑 엄지척 하는 거랑 웃는 거, 이거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면 공유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유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학습자들에게 우리가 강의할 부분의 PPT 강의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보면서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PPT 화면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전체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클릭하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지금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단에 제가 PPT 화면을 띄워뒀거든요. 자, 여기서 PPT 슬라이드 쇼를 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설계하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다가 이 화면을 종료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빨간 버튼 종료하기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종료됩니다. 화면 공유 기능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 기능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공유하기를 하면 정말 화이트보드가 나오죠. 자, 이 화이트보드는 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 즉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활발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펜을 눌러서 별도 그릴 수 있고요. 이 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눌러서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글자도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자, 온라인 강의 해보신 분이라고 작성을 해서 해보신 분들은 화이트보드에 하트를 눌러주세요 라고 학습자들에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트를 누르실 거예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쌍방 소통이 가능한 기능을 하는 게 화이트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내용들을요. 저장을 눌러서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워서 다시 깨끗한 화이트보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학습자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요. 이 텍스트 기능인데요. 텍스트를 눌러서 화면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서 글자를 쓰시면 된다라는 걸 안내해 주시고 동시에 아이디어를 여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소통할 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초기화해서 자, 이게 이 화이트보드를 모두 작성을 하셨다, 다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있는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또 종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웨이론에 있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지금 웨이론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자주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웨이론까지 살펴봤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강의 설계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종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단에 보시면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회의 종료 후 나가기가 있고 그냥 회의 나가기가 있는데요.
회의 나가기는 저만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회의 나가기를 누르면 홍길동 씨는 여기에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종료할 때 학습자들에게 저희 지금 종료를 할 테니 모두 나가주시면 됩니다라고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회의를 종료할 텐데 그러면 제가 종료 후 나가면 모든 회의가 종료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 종료 후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학습자들에게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 종료 후 나가기 버튼을 누르고 종료하겠습니다. 웨이론을 활용해서 강의 진행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강의 설계를 함께 해볼까요? 강의 설계 프로세스 5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당 강의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교육이 끝났을 때 학습자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꼭 익혀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교육을 통해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에 포함했는지도 되돌아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태도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했을 때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학습자들에게도 교육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비대면 교육 유형을 정하는 겁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서 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유형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정하면 되겠죠. 앞서 비대면 교육에서는 적절한 시간을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육 내용의 밀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즉 해당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내용과 알아두면 좋지만 지금 꼭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내용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므로 정말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학습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 활동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참여 활동에 활용할 만한 IT 도구들을 살펴보고 그 기능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일단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기본 기능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함께 알아본 웨일온의 채팅 기능이나 화이트보드 기능 등을 이용해서 학습자가 참여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는 거죠. IT 도구나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학습자들의 IT 도구 이용 빈도나 사용 정도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강의 설계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강의 설계 내용을 점검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강사님들은 직접 교육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참여활동 중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참여활동 가이드나 이게 모호해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는지, 내용이 지나치게 쉽거나 지루한 부분은 없었는지, IT 도구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IT 도구를 잘 숙지해서 실제 강의를 하는 중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학습자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5단계에 따라 강의 설계를 해보셨다면 이제 강의안을 제작해 볼까요? 강의를 하기 위한 강의안은 주로 PPT로 제작하시죠. PPT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강의 내용에 따라 어떤 구성을 어떻게 전달할지 미리 작성해 보시면 훨씬 쉽게 강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전달할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인드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노트에 펜으로 직접 작성하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마인드맵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강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이 교육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PPT 강의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강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강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글자가 되게 작을 것 같아요. 한 부분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강의 초반에 함께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 이해하기 파트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정리되어 있죠. 저렇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건지 고민해 보면서 수정 작업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나면 강의안 제작도 편하고 강의 내용도 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엑스마인드였고요. 네이버에 디지털 마인드맵을 검색만 하셔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모두 만든 후에 강의 내용을 잊지 않고 모두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자세한 강의 내용을 정리해 두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강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럴 땐 PPT 슬라이드 노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PPT 슬라이드 하단에 보면 메모를 해둘 수 있는 슬라이드 노트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해당 슬라이드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달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 강의 준비할 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강의 마친 후에 그 말도 전달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의 때 전달할 내용들을 슬라이드 노트에 작성하고 강의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 PPT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진 않으셨나요? 요즘은 무료로 배포하는 PPT 템플릿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무료 템플릿을 활용해 보세요. 미리캔버스나 캔바라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간혹 PPT 슬라이드에 첨부된 글꼴이나 이미지가 유료라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료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글꼴을 삭제하고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어울리면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연령대나 직업 등을 고려해서 템플릿을 선택하셔도 되고 트렌디하고 예쁜 디자인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단, 어떤 템플릿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항상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한 이후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장시간 보게 될 학습자의 눈이 피로하지 않을 색상과 글자 크기 등을 생각하고 PPT를 제작해 주세요. 템플릿만 무료로 받을 수 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PPT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입니다. 강의안을 만들다 보면 이미지를 첨부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작권이 무료인 이미지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사진을 주로 제공하는 픽사베이와 스타겁이라는 사이트와 심플한 아이콘이나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더 나은 프로젝트와 프리픽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글꼴 역시 저작권이 없는 글꼴을 사용해서 PPT 슬라이드에 글꼴로 멋진 디자인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안심 글꼴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PPT 템플릿과 이미지 그리고 글꼴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가독성이 높은 PPT 슬라이드 제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이해하고 진행도 해보시고 그리고 설계도 하면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상호작용, 즉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습자는 비대면 교육에서 집중도는 더 떨어지고 피로도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비대면 교육 성공의 키는 얼마나 쌍방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상호작용을 높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실제감 있는 강의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 강의 시작 직후, 강의 중, 강의 종료 직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학습자의 교육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PPT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제일 첫 장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작성해서 교육 시작 전에 학습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 오디오, 카메라,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 등을 점검해 보길 권유하고 있고요. 교육 시 사용할 준비물이 있다면 강의 중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을 듣는 장소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장소인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교육 전 안내사항입니다. 실제로 강의를 시작하기 20분에서 15분 전부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육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공지하기도 하고요. 출석 관련 안내사항을 미리 공지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내용을 여기에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라운드 룰을 처음에 제대로 적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강의 시작 직후에는 이 교육이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시작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스몰 토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를 하거나 현재 교육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각자 채팅창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게 하는 것도 좋고요. 해당 교육에서 이야기하게 될 가벼운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점, 배우고 싶은 점, 그리고 기대되는 점,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학습자들의 니즈를 교육 전에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팅창을 이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향후 교육 중에 더욱 활발하게 채팅창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켜게 해서 학습자들 간에 자기소개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 도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채팅창 그리고 마이크, 비디오 등을 혼용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내용으로 퀴즈를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퀴즈의 경우 채팅창을 이용해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IT 도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상품이 준비가 되는 여건이라면 상품을 준비해서 가장 빨리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뒤에 이어서 IT 도구 활용 방법을 같이 알아볼 테니까 메모할 준비해 두시고 계세요. 그리고 강의 중에 참여한 학습자들끼리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소통하셔도 좋습니다. 이때도 역시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웨일온 화면 공유 기능에서 알아본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셔도 좋고요. IT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자신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가 종료되기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해당 교육에서 도움이 된 부분이나
강의 전반적인 리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때도 역시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IT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궁금해하셨던 소통에 도움을 줄 IT 도구를 같이 활용해 보겠습니다. 퀴즈를 내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학습 마무리 평가 등에 활용 가능한 IT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멘티미터라는 플랫폼과 패들렛이라는 플랫폼인데요. 두 가지 도구 모두 온라인 강의에서 쌍방 소통에 도움이 되는 활용도가 높은 IT 도구입니다. 일단 멘티미터도 패들렛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만들고 진행할 강사님들은 회원가입이 필수지만 학습자들은 가입 없이도 링크만 있으면 접속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개수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한 강의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그중에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리한 패들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패들렛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세요. 자, 여기서 구글에서 패들렛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패들렛 검색을 해주시고요. 제일 상단에 있는 패들렛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회원가입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패들렛의 첫 화면이고요. 패들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패들렛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나오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한번 선택해서 구경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제일 처음에 있는 담벼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벽돌 형식으로 레이아웃이 된 컨텐츠를 담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볼까요? 한번 선택하기 눌러보시면 자, 이 첫 화면은 제가 만든 화면이 아니라 패들렛에서 임의로 설정된 화면이고요. 나의 스마트한 패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에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고치냐면 우측 상단에 보면 설정, 수정에서요.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은 예를 들면 우리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대면 강의가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눠볼까요? 필요한 순간은 제목을 작성하고 설명도 추가로 작성해 주셔도 돼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대면 강의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두 가지씩 작성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추가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경화면 바꿔볼게요. 저 파란색이 별로예요. 그래서 배경화면을 바꿔볼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른거리는 화면보다는요. 아무래도 단색이 보기에 편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산뜻한 색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낸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걸 댓글로도 달 수 있는 기능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반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시면요. 인스타그램처럼 좋아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 정말 좋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투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엄지 혹은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공감, 비공감을 투표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별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이 너무 좋아요. 5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는 별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응을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 기능 사용하는 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참가자들이.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다 완료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필요한 순간이 언젠지 2가지씩 작성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 화면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링크를 복사해서 이 주소를 웨일온에서 채팅창을 이용해서 주소를 넘겨주고 그 주소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자들이 컴퓨터로 강의를 들으시고 핸드폰은 그냥 옆에 두고 사용하고 계시다면 QR코드로 받기를 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QR코드에 찍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패들렛은 PC로도 사용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기능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학습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에 올리는지는 강사님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단에 보면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에 작성하라라고 나오네요. 여기에 뭐든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되는데 비대면 강의 언제 필요하지?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1번 화장하기 싫을 때 저는 그래요. 자, 2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작성을 하셨다면 자, 저장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장을 따로 할 필요 없고요. 바탕 화면에 아무데나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올라갑니다.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의견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면 하트를 눌러주실 수 있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들에게 강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셔서 하는 방법을 안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더 휴대폰으로도 올려볼게요. 지금 작성하는 건 제가 휴대폰에서 하는 겁니다. 자, 비대면 강의 필요한 순간이라고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가 더 떴죠, 옆에. 자, 이건 제가 휴대폰에서 지금 올린 건데요.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패들렛이 정말 좋은 IT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여러 개의 의견이 쌓였을 때 이걸 자료로 저장해서 담아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점점점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서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JPG나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 있고 엑셀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서로 나눈 이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들렛 기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기능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웨일온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패들렛 이 화면을 전체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지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줘야 참여자들이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라는 학습 의지를 좀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패들렛도 나중에 소통하는 도구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함께 알아본 패들렛과 같은 소통을 위한 IT 도구는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만 잘 기억하면 장점이 정말 많은 도구입니다. 일단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자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도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교육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도구에 적응할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도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능을 익힐 시간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플랫폼의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IT 도구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실시간 참여 현황을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른 참여자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학습자들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듣고 바로 실행을 해보셔야겠죠. 이 교육을 수료하기 위한 조건과 평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2가지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화 교육을 주제로 한 PPT 강의안을 만들어서 PPT 파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무료 템플릿 사이트에서 템플릿도 다운받아 보시고 이미지와 글꼴도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PPT 슬라이드는 제목이나 목차 등을 제외하고 내용만으로 15장에서 20장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PPT를 다 만드시고 웨이론에 접속하신 후에 실제로 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참여자는 없이 혼자 하시겠지만 그래도 PPT 자료도 화면 공유로 해보시고 카메라도 켠 상태에서 강의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 중인 화면을 핸드폰으로 90초 내외로 영상 촬영을 하셔서 MP4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의한 PPT 파일 1개, 그리고 웨이론을 이용한 시범 강의 영상 파일 1개, 총 이렇게 2가지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니 참고해 주세요.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접속 후에 과제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의 화면 캡처해서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조금 낯선 분야라 어색하고 어렵다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처음은 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또 언제 어색했나 싶게 금세 적응을 해본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비대면 교육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대면 교육이든 비대면 교육이든 결국 성공적인 강의는 상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연구하고 진심을 다해 전달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비대면 교육 분야에서도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여러분을 얼른 뵙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